네, 앞서서 리벤트의 이모저모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미국장 리벤트의 매력에 필적할 만한 우리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저희가 리튬주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리튬 기업 혹시 있을까요? 뭐 국내에서도 뭐 3원기 배터리에 리튬이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리튬에 대해서 관심 사항이 많고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리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까지 다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서 뭐 채굴 관련돼까지 다 하는 회사는 뭐 포스코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 상승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의 뭐 지금 오버슈팅 관련된 얘기들이, 네. 과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투자하실 때 조금 유의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와 관련돼서 오늘 제 종목은 이제 성일 하이텍입니다. 아, 네네. 네, 성일 성일 하이텍. 네. 뭐 대표적인 이제 도시광산이다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배터리 이제 재활용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에서 이제 리튬도 추출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추려봤습니다. 뭐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뭐 재활용 분야 뭐 글로벌 5위 안에 들어갈 만큼 뭐 국제적으로 기술력과 그다음에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네.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배터리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뭐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리튬, 뭐 구리 같은 그런 소재들을 전부 다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 IRA 법안으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관련된 이제 원산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고요.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소재 관련돼서 뭐 폐 배터리에 대한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된 이제 포지션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폐 건전지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된 회사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소재들이 전부 다 이제 채굴서부터 이제 이거를 만들 때까지 상당 부분 이제 오염원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이 우려가 섞여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이제 재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오염원 발생이 적다라는 게 향후에 이런 이제 폐 배터리의 재활용 분야가 지금보다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폐배터리에 대해서 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2차 전지 협력사들과의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협력 관계가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 SDI가 지금 성일 하이텍의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뭐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는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폐배터리 관련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뭐 2025년부터 재활용 관련된 이제 설비를 국내에서 건립을 하기도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2위, 3위인 삼성 SDI, 그다음에 SK 온과의 협력이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때의 물량을 이제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재활용돼 있던 원자재를 다시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급처와 수요처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으로 보면 조금 하락을 보였다가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면서 같이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지금 한 5만 9천 주 정도 지금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기금이 5일 동안 1만 6천 주를 순매수할 만큼 일단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주가는 14만 3천 원인데요. 아마 2차 전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고평가 논란이 계속 이제 불거지고 네.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13만 원대 이하에서 뭐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6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11만 5천 원에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의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리튬 하면 뭐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고 네. 그만큼 굉장히 귀하다 이런 뜻인데 네, 그렇죠. 최근에 사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추락이 계속될지 일단 뭐 부분이요?
이제 21년도에 이제 많이 올랐었죠. 리튬 네. 가격이 뭐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고점을 찍고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이제 4월 달에 지금 한 킬로그램당 150 이제 이게 뭐 중국 단위로 많이 쓰니까요. 150 위안 정도를 기록을 했다가 최근 들어 조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0 위안까지 지금 올라올 만큼 조금 상승은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리튬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에 이제 탄산 리튬에 대한 이제 2차 전지 보조금이 줄면서 네. 관련된 이제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못 쫓아가면서 이제 재고가 많이 쌓였다라는 게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리튬 관련된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러 이제 광산 업체들이 채굴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것도 이런 가격 하락세를 이어가는 이제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가격 하락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만큼 리튬에 대한 이제 관심 사항들이 많아지면서 생산 시설 확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간에 또 리튬 가격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조금 반등 수준에서 이제 상승은 있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다시 뭐 2021년도와 같이 그렇게 이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 시세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 저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의 국내 공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특징주부터 보시겠습니다. 독일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서울반도체 시간 외 상한가 나왔습니다. 서울반도체의 특허 침해한 다수의 LED 업체들 유럽에서 관련 제품 판매하지 못하게 됐네요. 주가 장기 횡보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메타바이오메드의 주가 정규장에서 17% 급등 후에 시간 외에서도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GA 상장사인 인카금융서비스 1분기 역대 최고 실적 발표했고요. 시간 외에서 9%대 급등 나왔습니다.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인 신행, 최근 주가는 눌려 있지만 시간 외에서는 강한 탄력 나왔습니다. 작년 흑자 전환의 성공 후 흑자 기조 이어가고 있는 서울제약 시간 외에서 7%대 올랐네요. 대표님 시간 외 특징주 톱피에 꼽아주실까요? 네, 그 중에서 서울 반도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LED를 이제 제조하는 대표적인 이제 국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LED 관련돼서는 글로벌 탑 4 안에 들 만큼 상당 부분의 이제 매출을 기록을 하는 그런 회사면서 뭐 특허 관련된 특허도 한 18,000 넘게 뭐 특허를 가지고 있을 만큼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독일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한 그런 뭐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LED 광추출 향상 기술에 관련된 특허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지난 이제 18년도부터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특허 소송의 2심 판결이 이제 나오면서 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7월에 독일 대법원에서 관련 기술이 이제 서울 반도체의 원천 기술이다라는 걸 이제 인정했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 승소는 뭐 예상이 됐었지만 그래도 네. 승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이제 좋게 받아들여진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EU 내에 이제 통합 특허 제도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6월부터 이제 본격 발효가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독일에서 승소한 이 내용이 유럽 전 지역에서 해당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제 그 법안을 이제 협정을 이제 조인한 17개국에서 무선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고요. 네. 나머지 7개국에 대해서도 추후적으로 특허가 인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제 그 특허를 침해한 게 13개 브랜드 정도 되거든요. 13개 브랜드의 판매가 일단 향후 5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뭐 이런 물량들에 대해서 서울 반도체 쪽으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서울 반도체 특허 관련된 뭐 로열티도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관련된 매출도 조금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겠네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 계속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방 산업이 이제 LCD TV의 판매가 조금 주춤해지면서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 좀 줄어들었는데요. 만약 이런 특허에 대한 승소를 통해서 유럽 시장을 공략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다음 분기 이후서부터는 기업 실적에서도 상당히 턴어라운드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회사에서도 뭐 2분기 가이던스 자체를 1분기보다 한 11% 증가, 2,60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할 만큼 뭐 매출도 꾸준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었던 LED 패널 가격이 올 초서부터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LED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LED 패널에 대한 이제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LED 출하량도 같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LED 패널 가격 같은 경우 55인치 기준으로 한 4월 말전에 한 $10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초 대비 한 20% 정도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도 아마 향후에 매출 증가세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기관들이 5월 10일 이후에 지금은 한 7만 주 정도 순매수할 만큼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뭐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2만 2천 원을 기록한 이후에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LED 패널에 대한 이제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매출이 부진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가만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주가 흐름 자체로 보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매수 가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 이제 주가가 이제 1,9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한 11,000원 전후에서 네.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뭐 주간 단위로 해서 전고점 수준인 15,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9,500원에 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에 대한 가격 전략 말씀 주시면서요. 매수가는 11,000원 그리고 목표가 전고점 수준인 15,000원 제시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성장 중인 리프팅 시장, 클래시스 목표가 높이는 가운데 외국인 9일째 남았습니다. 꿈의 신소재 그래핀 관련주죠. 덕양산업 최근 주가 급등 후 숨고르기 중인데요. 외국인 순매수 닷새째 유입됐습니다. 외국인 나흘째 삼성전기 사들이고 있고요. 사흘째 또 순매수한 종목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상신 EDP가 눈에 띕니다. 기관 순매수 특징주 이어서 보시죠. K-스트리트푸드를 내세워서 글로벌 신시장 공략 나선 CJ제일제당 기관 8거래일째 연속 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IP 플랫폼 기업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엿새째 담고 있고요. 나흘째 기관 수급 유입된 종목으로는 명신산업과 컴투스, 또 지난 사흘 동안 기관 순매수한 글로벌 텍스프리도 기관 순매수 특징주에 이름 올렸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톱픽부터 보시죠. 네, 그중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방산과 우주 개발의 뭐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실적도 뭐 폴란드의 수출이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1분기에 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할 만큼 좋은 그런 흐름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방산 분야가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 250%,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쉬운 한 배 정도 증가할 만큼 상당히 방산 부분이 지금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올해에는 뭐 폴란드 이외, 뭐 루마니아나 아니면 호주의 레드백 같은 그런 이제 산업에 대해서 수주 가능성이 높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방산에 관련된 부분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최근에 대우조선을 인수를 하면서 뭐 육해공, 뭐 전군에 방산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산 업체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5월 24일 날 이제 우리나라 발사체인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차세대 발사체 주관 회사로 인해서 2027년까지 누리호를 6차례 이제 발사에 대해서 제작 및 총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뭐 이번에 이제 누리호 3차 발사는 기존과 다르게 실제 뭐 상용 위성을 같이 쏘아 올리는 그런 이제 중요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만약 이번에 상용 위성을 뭐 정상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는 지금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지금 한 16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엔 기관, 외국인이 동시 쌍매수를 할 만큼 최근에
기외국인의 관심 사항이 꾸준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5월 이후에는 76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주가를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옆으로 상승한 이후에 조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매수 가격은 10만 원 전후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가는 13만 원, 손절은 8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중에 토픽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중에서 컴투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컴투스, 같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일단 특히 1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컴투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뭐 영업 손실은 계속 좀 적자를 좀 유지는 하고 있지만 매출은 전년 대비 50% 상승한 1,927억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크로니클의 이제 글로벌 론칭으로 인해서 매출 부분이 크게 상승했다라는 게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글로벌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 매출 5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출시 54일 만에 매출 500억을 달성할 만큼 일단 글로벌적으로 흥행이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게임이 론칭이 되면서 관련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 손실은 조금 확대됐다라는 건 뭐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고 특히 이제 2, 3분기가 지날수록 관련된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마케팅 비용은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이후에도 꾸준하게 지금 다양한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낚시 게임인 낚시의 신 크루가 이제 오픈될 예정이고요. 이 외에 이제 캐주얼 게임인 미니 게임 천국도 지금 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6월달에 게임이 오픈되는 제노미아 크로노 브레이크라는 게임입니다. 뭐 어저께 이제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서 영상을 공개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사전 예약자를 지금 받고 있는데 140만 명 이상 지금 기록을 할 만큼 관심 사항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이 꾸준하게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사주 매입분 중에 발행 주식의 1%를 연내 소각을 하겠다라는 것도 주가 흐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67,000원, 목표가격은 8만 원, 손절은 6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컴투스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외 특징주 중에서 서울 반도체를 봤었는데요. 시간외 거래에서 저희가 어제장 11,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가로 11,0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진입하자 이런 말씀으로. 네, 그렇죠. 그다음 뭐 장중가 시간 외랑 또 장중은 또 달라지게 주가가 움직이 좀 달라지니까요. 뭐 시간 외에선 그렇지만 또 어저께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오늘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제 종가 정도에서의 접근 추천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전일장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시장의 맥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신 임순재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